지금 가진 돈으로 투자를 할지 아니면 대출을 좀 더 받아서 더 좋은 곳에 투자를 할지 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네,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들과 함께하는 30대 아빠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당장 집 사는 것보다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자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아이가 태어나니 내 집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사게 되더라도 이왕이면 더 좋아질 곳을 사고 싶고요. 현재 저희 가족은 경기도 외곽 구축 소형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 경기도 외곽의 구축의 소형의 빌라. 네, 근방의 소아과는 차 타고 15에서 20분 거리에 있고 유모차 태우고 산책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제서야 젊은 신혼부부들이 왜 그리 신도시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무엇보다 아기가 기어다닐 방도 만들어줘야 하니 저희는 조만간 주방에서 잠을 자야 하는 형편입니다. 아내와 아이의 생활 환경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옮기고 싶지만 지금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잘 모르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동대문구를 이곳저곳 돌아다녀봤습니다. 마음 가는 아파트들을 추려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바로 투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무작정 저축하고 아는 지역을 늘려가는 기간이라서요. 당장의 실적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차라리 사는 곳이라도 좋아야 하는 거 아닐까? 내 욕심 때문에 아내와 아이가 고생하는 건 아닐까? 가족의 행복한 생활 여건을 마련하는 아빠이자 더 나은 또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투자자로서 갈등 중입니다.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 그늘 밑에서 무난하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흔히 말하는 대학, 군대, 취업 코스를 정석대로 밟았었죠. 그 오랜 시간 동안 돈은 어떻게 모으고 불려야 하는지, 집은 어떻게 사야 하는지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되니 책임감이 생기고 아이가 태어나니 멋진 아빠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잘 선택해야 우리 가족들이 힘들지 않겠구나. 그러려면 아는 것과 경험들이 많아야겠다. 현실에 안주하면 아이의 미래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기에 지출을 통제하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기쁨을 느끼게 해준 아이와 아내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이분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요. 현재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동대문구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1억을 더 대출을 받아서 더 좋은 성동구 지역에 투자를 할지. 야, 나도 고민됐다.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 요즘 뭐 많이 떨어졌다. 좋은 데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덜 오른 지역들이 단지들이 있다고 하니 더 좋은 걸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이 부분을 첫 번째 가장 큰 고민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그 빌라가 5,500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주식이 한 7천 정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현금 그래도 많이 모으셨어요. 현금이 1억 5천 정도 있고 주식을 좀 정리하면은 2억 2천, 2억 3천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소득은 두 분 합쳐서 맞벌이이시고 700만 원. 거기에다가 대출이자가 36만 원, 그 외에 이제 생활비 이것저것 해가지고 지금 토탈로 생활비로 쓰는 건 한 320만 원 정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축도 거의 한 320에서 50 정도,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계부를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부동산이 지금 5,500만 원 써 있는 게 아까 그 경기도 외곽에 그 빌라에 거주하고 더 있으시다는 그 빌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현재 대출이 있어. 대출을 포함해서 지금 부동산 5,500만 원에 1,800만 원 포함이니까 저기서 빼면은 3,700인가요? 네. 요 정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동대문구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동대문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을 좀 확대해 보면은 좀 위에 여기 동대문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좀 유흥 상권이 좀 크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정리가 됐고요. 하늘 색깔이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안 좋은 것들이 사라지고 새 아파트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거리뷰를 한번 볼게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청량리역이 있거든요. 청량리역이 지금은 3개의 지하철이 들어오지만 앞으로 어떤 지하철역이 더 들어오는지 아시나요? GTX. 무려 GTX가 2개의 노선이 들어옵니다. 청량리가 지금도 교통이 좀 좋은 지역인데 GTX가 들어오면서 교통이 정말 좋아지는 지역으로 탈바꿈 된다. 환경이 좋아지고 교통까지 좋아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1호선 라인을 타고 살짝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은 외대학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문, 휘경, 뉴타운이 있습니다. 레미안 그란데 2025년 1월 예정. 내년에 새 아파트가 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또 이문, 아이파크, 자이 2025년 11월 예정.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면은 휘경, 자이, 디센시아 2025년 6월. 아파트가 한창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면 신축 아파트로 이 모든 지역에 탈바꿈 된다는 거예요. 동대문구를 좀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새 아파트를 보셔도 좋지만 새 아파트 옆에 있는 이런 단지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환경이 새 아파트로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새 아파트로 변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젊은 사람들이 어때요? 뭐 인스타에 올릴 그 카페들, 도서관, 상권도 활성화되면서 환경 자체가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동대문구가 좀 핫하다 보니까 임장을 좀 많이 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요. 부동산에 꽤 있어요. 이미 이런 모습을 알고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구를 지금 좋지 않은 인식이 아직도 있어요. 하지만 좋지 않을 때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접근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내 집 마련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보세요? 코밤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코밤님께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 시청자분들한테도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그 코밤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세요? 집은 이제 거주의 목적도 있지만은 투자재로서의 성격이 있으니까 네. 좋은 거를 사야 되는데 그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어서 네. 구해줘 월부를 보기 시작했던 거죠. 구해줘 월부를 보고 너앤나이님 책도 보고 이제 네. 하다 보니 이게 단순히 집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은 네. 우리가 젊을 때 미래를 위한 더 큰 준비를 하는 것도 좋겠구나 해서 내 집 마련은 사실 좀 미뤄놓은 상태였었어요. 투자로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랬죠. 네. 그렇죠. 근데 내 집 마련을 좋은 곳에 할 수 있다면 내 집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신 거고. 네. 가고 싶은 생각도 물론 있긴 하죠. 좋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투자나 뭐 내 집 마련을 할 때 대중들이 환호하고 희망을 가질 때 두려워해야 되고 대중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대중들이 여전히 부정적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네. 전 이럴 때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1억을 내실 수 있다고 하지만 1억을 모두 부동산 내 집 마련이나 뭐 투자로 활용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왜냐면 또 아이가 어리시잖아요.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지출 금액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1억을 다 쓰기보다는 저는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이 정도를 사용해서 종잣돈 2억 4천 있으니까 종잣돈 3억으로 내 집 마련 혹은 투자를 접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럼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가진 종잣돈으로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 혹은 투자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핵심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 아파트가 최고의 입지 혹은 최고의 연식이면은 그 아파트를 그냥 사는 거예요. 네. 종잣돈이 3억 있으시니까 지금 코밤님이 한 월 평균 한 300만 원 정도 저축이 가능하시니까 주담대는 한 4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5% 이율로 그 30년 원리금 상환을 하는 기준에서 주담대 4억 받으면은 매매가 7억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투자는 그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3억 이하인 단지를 찾으면 되겠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단지를 리스트를 쫙 나열해 보시고 3억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단지를 나열해 보시고 두 리스트 중에 가장 좋은 아파트를 내 집 마련 투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면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첫 투자를 할 때 수도권 분양권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 분양권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이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가 4억 5천인 거예요. 그러면 그 분양권이 아파트를 다 지어지면은 3년 뒤에는 제가 전세가가 분양가를 넘어설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하고 이 집에 나는 세를 주겠다. 그럼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겠다.
이제 처음에는 제가 투자로 본 거죠. 근데 21년 말쯤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변 신축 아파트 전세가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을 감당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투자로 선택했지만 처음에는 이 집에 들어가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전 앞으로 또 어떤 선택을 할 거냐면 지금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있지만 전세가가 올라오면 다시 세를 주고 나올 거다 라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투자로 접근하나 내 집 마련으로 접근하나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리스트,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단지 리스트를 쫙 뽑아 보시고 그 단지 중에 최고의 아파트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지금 할 수 있는 거에서 제일 좋은 걸 사세요라고 답변을 주시니까 좀 선택지가 갑자기 확 넓어진 느낌이에요. 약간 마음도 조금 편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네. 지금 그러면은 호밤님은 지금 당장 생각해 보면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가족 생각하면은 내 집 마련을 중심으로 좀 더 보고 싶긴 합니다. 네. 지금 동대문구에 관심 있으신데 네. 7억으로 동대문구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단지가 꽤 많거든요. 예,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지금 당장 동대문구에 내 집 마련을 하셔도 나중에 호밤님이 부동산 공부를 더 하시고 네. 이 집에 세를 놓고 나서 추가 투자를 또 이어나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앞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은 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됐을 때는 요거를 그러면은 원리금까지 같이 갚아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자만 말씀을 하셔서 이자만 갚는 게 좀 더 안전할까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저는 이자만 갚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출이 녹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대출이 1억이잖아요. 네. 근데 10년 뒤에 1억이 지금 같이 1억이라는 큰 금액의 가치가 될까요? 떨어지죠. 네. 그러면은 네. 지금 미리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같이 좋은 단지와 덜 좋은 단지의 가격 차이가 줄어든 상황이라면 감당 가능한 선에서 대출을 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단지를 선택한다면 나중에 상승장이 됐을 때 좋은 단지가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 시세 차익으로 지금 낸 대출을 갚거나 녹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회사 대출이 만기 일시 상환이 되면은 그 부분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네. 좋습니다. 또 그 덕분에 또 같은 궁금증 가신 분들도 답변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